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프로와 함께 코인 오마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도 좀 중요한 내용, 맛있는 내용, 맛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구간은 이게 비트가 좀 최근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잘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상승이 나오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정은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진을 빼놓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한번 상승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을 우리가 이제 이 구간을 우리가 좀 만나려면 이런 이제 우리가 고통의 구간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게 결국에는 투자에 있어 갖고 이 완급 조절이라는 부분들이 또 항상 이제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참 이 구간을 잘 버텨야지 또 뭐 요런 게 이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멘탈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은 2025년 2월 11일 화요일이고요. 7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 좀 영상을 좀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고. 이게 없나? 요거죠. 자, 요거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중요한 일정을 우리가 앞두고 있죠. 자, 2월 12일 내일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1월 달 CPI 같은 경우는 이 통상적으로 좀 수치가 좀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연봉 협상하고 뭐 임금 협상하면 그게 좀 올라가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재협상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월 달에는 통상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코어 CPI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어떤 예상치에 부합만 한다라고 하면 좀 무난하게 좀 흘러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월 달에는 아무래도 지금 동결 확률이 거의 한 90% 이상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이 CPI 결과에 따라서 이 수치도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목요일 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 결국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하회하는 수치를 보이면서 약간 이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과연 이제 CPI 결과에서 또 뒤집히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미중 뭐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관세 부분에 있었고, 뭐 이런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입는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한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번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번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예상치보다 이제 상회가 되게 되면 요거는 조금 이 파월이 또 이 파월의 연설이 또 이 매파적인 발언이 또 나와줄 수가 있다. 그만큼 이 CPI라는 게 이제 전 세계 어떤 금융 시장의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현물 시장이나 선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되고, 이 예상치 상해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상치 하회가 나오게 되면 예상치가 막 2.9%인데 2.9%보다 좀 낮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고 결국에는 돈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 CPI의 중요도가 이번에는 좀 크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트가 지금 와리가리 이 채널 안에 이 채널을
한 위로 상방으로는 뭐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방으로는 지금 요 채널 하나, 요 채널 하나랑 그 하단 부분, 요 채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요 채널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제일 좋은 시나리오 뚫어내고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는 거.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베스트고 만약에 그 CPI가 막 좀 약간 그지같이 나오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밀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우리가 확실한 데이터를 보고 매매를 하셔도 늦지가 않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좀 관망 포지션으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또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는 또 코인 비중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그거는 알아서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말 중기적인 관점의 코인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나는 좀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은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최근 들어갔고 이제 그 50 EMA를 다시 안착을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번 주봉이 그래도 이제 스타트는 좋아요. 스타트는 좋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5일선을 회복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봉이 5일선을 회복했을 시에는 그 다음 주봉이 또 기대가 되는 측면 충분히 있다. 그죠? 그래서 최근 들어갖고 이 추이를 보면 주봉 두 개가 음봉, 양봉, 양, 또 주봉이 두 개, 양이 나왔고 두 개. 그러면 양양 한번 나와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그 CPI가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만약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담아야 되는 코인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이 김프로의 텔레그램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정말 찐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코인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좀 조종이 만약에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를 사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김프로의 이제 히든 코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커다란 맥락에서는 여전히 요런 구간에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좀 이 박스권을 오래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갖고 활발한 거래량을 막 동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은 이런 박스권 라인에서 상단 라인만 돌파를 하게 되면 엄청난 임팩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이런 세력이 살아 있다라는 요런 이제 신호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이 코인 자체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어쨌든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코인은 결국에는 컵앤 핸들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바닥권, 이거는 그냥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에서 그냥 사시면 된다. 지금이 어떤 가격이든 그냥 이 구간에서는 사셔도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하셔도 임팩트 있는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코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받는 방법은 010-8132-7765로 알트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액으로 하셔도 됩니다. 소액으로 그냥 100만 원 정도, 뭐 내가 돈이 없으면 정말 10만 원이라도 넣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용돈벌이 할 수 있어요. 자, 커다란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트라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이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 FTX 관련해 갖고 좀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의 어떤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돈들이 이제 들어올 때가 이제 되었는데, 이 FTX 2월 18일부터 소액 채권자 변제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대형 청구는 여전히 보류 중이지만 그래도 이 소액 청구에 대한 채권자에 대한 이런 그 변제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TX가 2월 18일부터 약 한 160억 달러의 이 채권자 상환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1단계에서 대략적으로 한 65에서 70억 달러 정도를 상환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지급 기준은 2022년 11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요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상환을 해줄 계획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시장에 이제 새로운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긍정적인 유동성 이슈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부자 아빠 기요사키, 올해 경제는 사상 최악의 대공황, 비트코인 투자가 필수, 뭐 대공황까지 뭐 있겠나 싶은데 거품기 모든 자산은 붕괴할 거, 이 조금 오바스럽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요즘 AI 관련해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과거의 버블 경제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AI의 대표 기업들은 다 이 펀드멘탈이 좋고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많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거품이 끼었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기술의 어떤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저는 이분의 어떤 그 생각에 동의는 아직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안전자산보다는 이 금과 은과 같은 이런 안전자산보다는 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충분히 이제 전략적 비추 자산으로 됐을 때는 안전자산의 어떤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식과 같은 이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동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럴 때는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 내용에 동의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안전자산의 이런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뭐 어느 정도는 동의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쟁이려 모두가 난린데 1419개, 103개만 남은 빗썸. 어허.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보유 현황이 업비트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제 빗썸이나 다른 거래소들은 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실 이 수수료 이벤트를 많이 하면서 어쨌든 거래를 많이 시켜야지 얘네들이 수수료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참 비트코인을 이 매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뭐 제가 뭐 업비트 직원도 아니지만 사실 업비트는 그래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의 수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굉장히 좀 건전성이 높다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자산 운용 전략에서 이렇게 좀 그 비트코인을 많이 이제 비축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글로벌 트렌드도 지금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업비트가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업비트가 또 지급 준비율도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업비트 직원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14,606개 정도면 이게 거의 한 2조 넘거든요. 2조가 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거래소들 대비해 갖고 비트코인 이거를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업비트다. 뭐 요런 거 그냥 제 생각이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또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게 이 FTX 사례를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한 이 지급 준비율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명한 이런 재무 공개 뭐 이런 거 중요성 굉장히 좀 업비트는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바이낸스나 뭐 이쪽에서 좀 대규모 이탈, 비트코인, BTC라든지 ETH가 뭐 대규모 이탈이 좀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지금 최대 규모의 순유출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그냥 말로만 봤을 땐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뭐 탈중앙화가 이제 사실 코인의 어떤 원천적인 특수성이나 똑같은 거고 이 사실 거래소 의존도를 좀 내린다라는 거잖아요. 중앙화 리스크를 좀 최대한 줄이겠다. 이 개인 지갑으로 다 옮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보유량이 이제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어떤 조작 가능성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장기 보유 의도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이런 변동성 감소 효과도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ETF로의 이런 참여를 통해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참여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시장이 조금 안정성을 가지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또 신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오히려 뭐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위험 도피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투자 방식의 어떤 다변화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ETF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갔고 블랙락은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그죠? 피델리티 최근에 조금 빠졌고 그냥 뭐 소량 좀 빠졌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유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유입된 게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많이 빠졌네요. 얘네들은 계속 뺄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실 그레이스케일 지금 ETH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2.5%입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리티 쪽에서 많이 매입을 했던 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뭐 매입 순유입이나 뭐 이거를 지금 안 하는 거는 사실 CPI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관망 심리가 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자, 그리고 이거 헤드라인만 딱 봤을 때 지금 최근에 그래도 SEC가 이런 암호화폐 ETF 승인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자, 요런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현물 ETF 검토한다. 그리고 솔라나 ETF 허가 검토한다. 요런 이제 좀 긍정적인 그 내러티브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요런 가속화 요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거라는 것은 CPI 일정만 잘 통과가 되면 굉장히 좀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여기 어디냐? 빨간 선 21선 구간에서 지금 이제 강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흐름은 좋아요. 지금까지는 괜찮고 지금 현재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자, 200 EMA에서 이 아래 꼬리를 달아준 이후에 여기서 지금 100 EMA 근처에서 공방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꼬리를 먹고 내려가느냐,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느냐, 그게 좀 약간 그 기로에 서 있는 거고, 그죠? 어쨌든 주봉상으로는 매력적인 타점까지 내려온 거는 사실이에요. 자,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5일선 저항받고 있고, 자, 1시간봉 볼게요. 1시간봉 상으로는 약간 이제 저항 자리까지 왔네요. 저항 자리까지 왔고 지금 현재 리테스트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 지금 여기가 이제 단기적인 좀 지지 라인 될 수가 있을 것이고 97.3K 정도 단기적인 지지 라인. 그래서 빠르게 그냥 뚫어내고 여기서 딱 지지받으면 베스트인데 그것이 이제 내일 이루어질지 그죠? 오늘 좀 미증시가 좀 괜찮으면 한번 좀 쳐올리 돌파가 또 나와줄 수도 있긴 한데 정말 요즘에는 약간 좀 힘든 구간이에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트 차트를 봤을 때는 이런 구간은 좀 매력적인 자리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알트는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좀 바닥권을 잘 형성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일봉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봉도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뭐 되돌림이 그냥 그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이제 국면에 있다. 그죠? 주봉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추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약간 폴링 웨지 패턴이거든요. 폴링 웨지 패턴에서 상승 다이버 뜨게 되면 요거는 한번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알트 차트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알트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갖고 좀 매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알트 요 코인을 여러분들이 잡든지 아니면 디파이 RWA 코인 뭐 여러분들이 아는 코인을 잡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히든이라고 남겨주시고 요 코인도 같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디파이 RWA 관련 코인이고요.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 뭐가 들어온다? 돈들이 들어올 것이다. 자, 붐이 일어날 것이다. 자, 크게 터질 핵심 코인, 알트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